네,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간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문구 의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문입니다. 교수님. 예, 지금 간밤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령된 전남에서는 영산강 하류의 일부 수문이 고장이 나서 강물이 인근 마을로 흘러넘치고 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피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는 실제로 이번에 뭐 이 영산강 일부 수문이 이제 작동을 안 하면서 강물이 이제 범람을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빨리 몸을 이제 피하시는데 이 고지대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에 대한 차단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낮은 저지대로 모이고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저지대에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그리고 내가 유사시에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피난하실 때는 반드시 뭐 여러 가지 뭐 가재 도구를 챙기신다던가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몸부터 빨리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대피할 때는 몸부터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일본 NHK가 배포한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 포스터에서 장화를 신지 말 것이라는 행동 요령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실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장화를 신는 게 조금 보편적일 텐데 그렇다면 운동화가 대피용으로 더 적합하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장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예컨대 뭐 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발이 이제 물에 젖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우 상황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장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유용할 수가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집중 호우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이제 장화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도보하거나 이 피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 장화가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장화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장화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경우에 따라서는 앞이 안 보이고 실제 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화가 여러 가지 어떤 지형이라든가 이런 데 끼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운동화라든가 이런 여타의 다른 신발보다 오히려 또 대피 상황이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화보다는 운동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의 아주 극한 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빗줄기가 차차 잦아들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비가 그쳐도 사실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는 유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가 그쳐도 다른 유역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역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가 그치더라도 이렇게 유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위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더라도 이 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물이 저지대로 특히 이제 하천변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인 물들이 실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집중 호우 상황이라고 마찬가지라고 가정을 하시고 언제라도 이제 물이 유입이 되거나 역류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로들이 어떤 그 물길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도 많이 이제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대, 특히 이제 하천변으로는 접근을 하지 말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비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람도 굉장히 강합니다. 순간 시속 55km 안팎, 또 산지에는 최대 70k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 거리 걸을 때 어떤 부분들 특히 조심해야겠습니까? 네, 이 바람의 영향도, 그러니까 순간적인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최대한 좀 외출을 좀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물들이 비산하거나 이렇게 낙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설물들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이 낙하할 수 있는 이런 그 위험한 지역은 좀 접근을 하지 말아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예컨대 뭐 물꼬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가정 내 시설물들 이런 것들 뭐 특히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거나 뭐 이런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제 첫 번째 계명이 절대 실외에서 전기 시설을 뭐 점검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삼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시죠. 네네. 뭐 그렇게 이제 삼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낙하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설 시설물에서 탈락하는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아울러서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또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번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옹벽 사고 인재나 다름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산시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상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그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이 좀 많은 부분 안타깝거나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오산 그 옹벽 붕괴 사고도 사실 이제 그 전날 상당 부분 이제 그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옹벽 그 상부의 도로에서 이 포트홀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포트홀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홀이라고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아스팔트가 패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흠에 의해서 마치 이제 남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함몰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일반적인 포트홀일 텐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보도된 사진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오산 옹벽 그 상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아랫부분 지반이 치마가 돼서 발생한 이런 그 포트홀의 형태 전형적인 그러한 치마의 포트홀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아랫부분의 토사가 유실이 되면서 이 포트홀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옹벽 안에 있는 이런 토사가 유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옹벽 붕괴 사고와 같은 이런 치마나 혹은 치마에 의한 어떤 그 토합이라든가 수압 상승에 의한 옹벽 붕괴의 우려도 조금은 이제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옹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옹벽이 높이가 2m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생하도록 이렇게 법상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극한 강우라든가 강수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옹벽 안에 있는 이 옹벽 안으로, 그러니까 토사 안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빗물들을 원활하게 이제 배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배수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수압이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붕괴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그 전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번 옹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수라든가 특히 이제 이 옹벽을 설치하는 특히 오산 옹벽 같은 경우에 이제 성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흙을 날라다가 이제 쌓아서 또 이제 그 높이를 형성한 그런 옹벽이기 때문에 이 성토를 해서 흙을 쌓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그 우리가 미리 이제 침하를 시키는 거죠. 흙을 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흙을 충분히 다지거나 진동 다짐 뭐 이런 형태의 공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옹벽 안에 이런 그 토지를 안정화시킨 후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소 좀 어떤 그 부실한 정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라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뭐 많은 시민들이 뭐 징후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제보와 신고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민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익을 좀 따져서 보통 이제 이런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런 그 비슷한 옹벽이라든가 비슷한 조건의 어떤 그 지형적인 공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 배수시설 말씀 주셔서요. 이렇게 호우 시에는 배수구나 배수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가 않아서 침수 피해를 키운 지역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또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호우 대응책 마련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호우 상황이 되면 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도 예컨대 뭐 강남역 부분이라든가 뭐 광화문이라든가 이렇게 뭐 도심 지역에서도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비용과 이런 것 좀 투자를 통해서 좀 빗물을 가두거나 뭐 일명 이제 저류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또 물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시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피해가 극심한 뭐 충남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농촌형 이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앞서 이제 영산강 일부 이제 수문이라든가 이 배수 불량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런 전남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이 농촌형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평야 형태를 이루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살펴보면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취락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이제 농촌 지역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관계수로라고 하는 어떤 물 근방에 이렇게 주거 형태들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극한 호우 혹은 이제 뭐 기상 이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극한 호우에 대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수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형성이 됐던 이런 부분으로 배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배수 시설을 또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또 완벽하게 되는 부분인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급하게 많은 어떤 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이런 그 극한호우라든가 홍수 상황에서 적절히 이제 100%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반드시 좀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방제시설 점검과 또 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극한호우 상황과 관련해서 함은고 의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